자, 어서 오세요. 추운 겨울이 계속되죠. 예. 다음 주 되면 아마 입춘도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절기가, 바뀌면 날씨가 조금 나아질까 싶습니다만, 이번 주는 그냥 내내, 꽤나 겨울 날씨에 충실하게, 춥습니다. 자,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 맞아서 오늘장 모사지, 저와 함께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지금 시장이 아침에 그 NXT 시장 열린 거 보면 일단 우리 그 코스피 3대장이라고 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요. 네, 어저께 아마 그 미국 시장에서 충격적인 그 하락 출발 그 나왔던 것이 좀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현대차도 제법 오르고 끝났기 때문에 간밤에 또 현대차를 놓고 또 대통령과 또 관련된 노조 협회나 이런 노조 단체 간의 또 공방 이런 것들도 약간 노이즈가 됐을 것 같고요. 유가도 좀 올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간밤에 만들어졌는데 어저께 굉장한 이제 변동성들을 띠면서 시장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약간 이제 불안 요인들이 있긴 했어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그 장이 초반에는 엄청 강세였다가 마이너스로 막 쫙 빠질 때가 이제 제가 진행하는 시간대였는데 적어도 강보합 이상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렇게 힘없이 매갈이 없이 밀리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수급이 받쳐주고 있으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야간 방송 때도 계속 지금 시장은 과열의 할아버지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올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피어라고 하는 피어 앤 그리드라는 인덱스에서 보면 약간 탐욕 지수 쪽으로 가고 있어서 좀 위험해지는데 이런 관점이었는데 또 이럴만 하니까 또 등장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안 나와 이런 거죠. 마치 한 달 전쯤에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미래 전망이 어두워 이렇게 얘기해서 급락을 이끌었던 AI 버블론 같은 것들이 잠시라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득세를 하면서 장중 초반에 굉장히 놀라운 하락이 있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어제 별로였어요. 장 초반에 보시면 다우가 한 500포인트 또 나스닥이 한 600포인트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어제 우리 시장 분봉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제 출발이 좋았다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이제 꾸역꾸역 올라와서 다우지수 분봉하고 어제 우리 코스피 분봉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미국도 이런 경로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별로 변동이 없었는데 유가가 지금 3, 4일째 그 이란에 미국 함대가 거의 근접했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트럼프가 강한 어조로 공격할까 말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커지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 한 12%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있었거든요. 끝난 건 10%를 간신히 방어하면서 끝나긴 했는데 근데 또 상대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빅테크의 그 상징적인 기업 두 개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빠진 게 메타 10%급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 또 미국도 어쨌든 빵빵하게 지수가 올라있는 상태다 보니까 뭔가 좀 노이즈가 나오면 한번 꿀렁거리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시간을 갖고 보면은 이렇게 회복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간 선물은 어쨌든 오랜만에 0.8 정도 마이너스라서 저 정도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한 3, 40 정도 예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매우 미미한 이제 보합권이고 약보합이죠. 0.06이라는 건 마이너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현대차가 한 2%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정말 미미한 지금 0.12%니까
이거 빠졌다고 얘기하기도 뭐한데, 어쨌든 노이즈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방금 주제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버블론이 지난 2년간 여러 번 등장을 했죠. 예. 그때마다 항상 뭐 칩메이커들이 항상 그 다독이면서 아니면 실적이 너무 좋으면서 이제 넘어갔던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칩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비싼 칩을 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를 뭘 하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이제 괴롭죠. 예, 너무 비싼 걸 가지고 하니까 BEP가 올라가잖아요. 언제 이게 수지 타산이 맞을 거냐에 대해서 좀 답이 없다라는 게 간헐적으로 노이즈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칩을 메이커를 하고 또 파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많은 경쟁자가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신한다라는 게 쉽진 않지만 미국의 AI 쪽에 관련해서 분위기는 그거거든요. 너 아니라도 딴 애들이 충분히 시장을 커버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니까 뭐 떨어져 나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그게 몇 달 전에 그 AI 차르라고 트럼프가 임명한 AI 차르라는 사람이 이제 발언한 뭐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거기에 누군가 도태되더라도 그게 판을 깬다 이런 개념보다는 충분한 다른 경쟁자들이 백업을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글쎄요, 저는 뭐 1월 마지막 장이고 이제 1월이 넘어가서 2월 되면 또 어떤 분위기일까 싶은데, 어제 분위기 보니까 역시 이제 수급이 깡패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온갖 악재가 있어도 뭐 이번 주 지난주 트럼프의 관세 이슈도 있었고, 오늘도 사실 뭐 환율 관련해서는 환율이 변경은 별로 없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비롯해서 한 10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다가 또 지정한 이슈도 있어요. 예, 우리 최근에 한 50원 가까이 환율이 강화가 됐는데 갑자기 또 그런 이슈도 있었고, 또 관세 관련해서도 어제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거 약간 강경기죠. 그러니까 트릭인 것 같은데도 어쨌든 한국이 국회에서 뭐 비준 이슈나 이런 거 처리 안 하면 관세 협상을 안 한 거랑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한 바도 있었고, 좀 캐나다가 있는 우리 산업장관이 뭐 미국 건너가서 또 러트릭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제 기사에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정부나 이제 여당권에서는 2월 말 3월 초쯤 해가지고 특별법 통과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일단은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에서의 관점은 아마 뭐 국회 비준이라든가 이런 동의 절차를 왜 안 하느냐라고 이제 자꾸 성질을 내고 있는 거고, 또 지난번에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환율 약세 때문에 부담이 돼서 상반기에 이제 투자 미국에다 못 보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도 하나 이제 꼬투리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뭐 가뜩이나 또 환율도 강화가 됐는데 계속 안 보낼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지 않게 추궁하는 그런 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또 이제 이 이슈가 또 전고체 배터리가 아침에 강한 이슈로 좀 등장을 했고요. 어저께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그 아이폰 17 모델이 꽤나 잘 팔린다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제 KH바텍, 얘는 이제 지금 로봇 쪽 이슈도 있고요. 또 힌지 쪽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아마 KH바텍은 원래는 뭐 스마트폰 힌지 쪽 모델인데 요즘은 그 로봇주 쪽으로 또 부각이 새롭게 좀 그 테마를 탄 면이 있거든요. 오늘 한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 로봇주 순환매도 오늘 꽤나 좀 강하게 나올 것 같고, 또 우주 쪽, 또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복되기도 해요. 지금 스페이스 X의 스페이스 X라기보다는 아르테미스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말 정도에 달 착륙선 뭐 날아갈 것 같다는 얘기들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초소형 위성이 실리게 되는데요. 그거를 뭐 제작하는 회사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어제 우주항공주 전반적으로 센 와중에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게 좀 연속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저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올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어저께 레인보우 강세를 만들었는데, 자, 오늘도 한 3%쯤 NXT에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도 로봇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라캐스트도 약간 로봇주 쪽이죠. 지금 8% 정도 NXT 강세가 나오고 있고,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약하지만 어쨌든 강보합으로 또 시세를 좀 틀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아마 구리 가격 상승세도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풍산이 오늘 되게 강하고, 이제 구리 가격 올라가니까 뭐 알루미늄 이런 것까지 해서 유가 상승주도 오늘 있을 거예요.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는 NXT 종목이 아니지만 이따 8시 50분에 호가 보면 연속 그 유가가 계속 오르고, 뭐 주말 사이에 또 이란 쪽에 대한 공격 이슈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리스크 요인이죠. 근데 어쨌든 유가주들한테는 또 반가운 소식이니까 관련해서 모모 석유 뭐 이런 애들은 오늘 좀 시세가 나름대로 강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방산주 쪽도 그렇죠. 예, 방산주는 뭐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하나오션, 뭐 하나 시스템 이런 것도 연결이 돼 있고, 뭐 상반기 중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고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면 뭐 독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 이슈가 나오면 방산주 쪽 분위기는 한층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보실 만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에이벨바이오 같은 게 한 8%쯤 빠졌고요. 예. 뭐 간밤에 바이오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HLB도 그래요. 어저께 보면 FDA에다가 뭐 그 몇 번째 지금 실패했던 그 승인 절차에 대해서 재승인을 넣었고, 뭐 최장 한 7월 한 중하순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HLB가 시간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도 한 10%급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글쎄 그거에 뭐 동조돼서 그냥 전반적인 바이오 분위기가 별론지, 제가 뭐 뉴스로 개별 종목마다의 뭐 악재는 탐색단 바가 없는데도 오늘 바이오 섹터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예, 지금 ABL 바이오도 개별 악재 나오지 않았으면 저렇게 많이 빠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까지 그 분위기 좋던 상황에서 지금 8%나 빠져 있으니까, 그님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가게 되면 바이오 쪽에 제일 시가총액 큰 회사가 ABL인데 얘가 갑자기 지금 8% 좀 빠지니까 또 여파가 이리저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벌써 한 600분 오셔가지고 자리 잡고 계신데, 자, 미국에서는 강세였던 종목들이 이제 뭐 다우가 그래도 꾸역꾸역 500포인트 좀 빠졌다가 보합 이상을 만들면서 약간 이제 그 시클리컬 업종들, 뭐 철강, 통신, 뭐 자동차, 네, 원자재 뭐 이런 쪽이, 은행주 이런 것들이 강했고요. 약했던 거는 요새 좀 셌던 애들, 뭐 히토류, 양자, 코인, 드론, 태양광, 예,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이 어제 대거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어쨌든 AI랑 연결이 돼 있는 애들이 약했던 거거든요. 어제 지수는 어쨌든 뭐 600포인트 이상 나스닥이 빠졌다가 정말 많이 돌려놓고 끝나긴 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AI 버블론이라고 할까요? 투자를 열심히 해도 수익이 언제 날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거가 또 한 번 좀 대두가 됐다라는 게, 지수가 빵빵하게 오른 상황에서 이제 노이즈가 나오니까 아우 이게 또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는 현대 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좀 더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목받을 만할 것 같고, 대덕전자는 뭐 이미 좋은데 목표가 72,000원까지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실적이 계속 좋다. 뭐 기판주들 때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죠. 뭐 대덕이 세면 심텍이나 코리아 서큐트도 좀 같이 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대양전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익숙한 종목은 아닌데
뭐 이렇게 자회사급하고 그 계열사 간에 이제 합병 이슈가 있어서 이게 코스닥이 이제 업그레이드한다, 선진한다 그럴 때 뭐 아이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뭐 그 덩치로 봐서는 아이콘이 되기에는 조금 덩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합병 이슈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거 하나 있죠. 그 덕양 에너젠이라고 신규 상장 종목이 원래 뭐 그 스펙 상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월 중에 좀 있었지만 순수하게 IPO 해가지고 상장하는 건 1월달 첫 종목이자 뭐 올해 첫 종목인데 이게 친환경 에너지 발전 설비 수소 관련된 종목인데요. 뭐 실적은 좀 있습니다. 이게 뭐 퓨얼셀 종목들보다 상대적인 어떤 매출 우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글쎄 뭐 시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 종목이라고 따따블 이렇게도 막 바라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갑자기 조단위 회사가 되기 때문에 한 더블 정도 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8시 50분 되면 이제 시세 나오면 대충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최근 분위기를 감안해 보면 뭐 공모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 드리고요. 네, 뭐 어저께 코스닥이 뭐 장중에 좀 하락세도 있었지만 결국은 버티면서 세게 오르면서 1163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1500까지는 기본적으로 불러대고 있고 뭐 KQ 3000이라는 정부의 목표치는 변하지도 않았고 또 연기금까지 동원해 가지고 코스닥에 지금 뭐 그 투자 비중 현재 한 3%밖에 안 되는데요. 5%까지 뭐 올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자, 개미들은 금융투자 창구를 이제 가장해서 마치 이제 기관이 엄청나게 사는 것 같지만 코스닥 150 그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사면 당연히 코스닥 150의 그 시가총액 그 비중상 비중이 큰 종목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거기에 그냥 그냥 무조건적인 수급이 붙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니까 앞에 풍선이 계속 부풀어 나가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는 건데 그거에 뭐 하나의 또 수혜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ABL 바이오 오늘 8% 9%급 하락은 아마 개별 이슈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사노피의 파이프라인 목록에서 지워져서요. 그래요? 그 지워진 게 글쎄 그냥 단순 타이핑이 실수인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노피요? ABL하고 사노피? 아니 이게 기술 이전 계약이 서로 간에 있었던 회사인가? 긴가민가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그 목록에서 지워졌다라는 게 그런 여파를 보인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사노피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운 게 그냥 진짜 일부러 의도해서 얘네랑은 이제 사이 끊어 이렇게 하고 지운 건지 진짜 단순 타이핑 실수인지 저도 뭐 판단이 좀 안 서네요. 회사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지 부분을 좀 한 9시 10시쯤이면 뭐 그런 거에 대한 회사 요새 해명들이 좀 빨리빨리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지워졌으니까 얘는 뭔가 이상해 이렇게 단순히 보기에는 조금 뭔가 좀 그러네요. 아직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파이프라인 목록에서 왜 지워졌을까? 막 꽉 채워서 칸이 없어서 포함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너는 우리 연구 개발과 관련된 어떤 협력 그 기업에서 완전히 지워진 건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어쨌든 누군가 또 봤는데 그걸 엄청나게 시장에다가 대두를 시킨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또 작은 뭐 클루라고 하죠. 실마리라든가 이제 어떤 그 단서 하나가 시장에 그 지금 폭풍 지금 상황이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장세 속에서 약간의 좀 쉼을 만든들지 아니면 뭐 노이즈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어제 미국에서 MS 하락이 노이즈가 된 것처럼 오늘 뭐 ABL 같은 게 뜻하지 않게 그런 목록에서 지워졌다라는, 아직 그게 어떤 여파인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워졌다라는 거 갖고서 지금 한 9%좀 빠지는 게 이게 합당한 건지 여부는 한두 시간 뒤에 아마 회사의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한번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봇주들 일부 강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 뭐 이런 것들 중심이에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시장 51분까지 나왔네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강세군, 뭐 전고체 많이 쓸 거라는 로봇, 뭐 요쪽이 좀 제일 센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예상구는 이제 유가, 예, 원자재, 이제 구리죠. 예, 구리 같은 것들, 요 풍산이 아까 센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 이슈예요. 이란 그 리스크. 요게 이제 뭐 방산 쪽 분위기 조금 이끌어갈 수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올라가는 것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고, 이제 이게 마이너스 이슈는 뭐 ABL 하고 이제 HLB 요쪽이 좀 약세거든요. 이게 지금 어쨌든 덩치로 봤을 때 코스닥 바이오 쪽에 이제 선두주자들이다 보니까 여파가 좀 있을 거라는 시각이죠. 자, 지금 8시 52분 정도 되었고요. 자, 뭐 코스피 3,000 보낸다 이런 이슈가 그렇다고 뭐 사그라지진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근데 결국은 똘똘한 애들 위주로 그 시장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서 나온 화면을 아마 캡처한 것 같은데, 실적 잘 나오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어쨌든 코스닥에 이제 똘똘한 애들의 뭐 대표 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워졌다는 게 가짜 뉴스라고. 아니, 저는 가짜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 아마 오늘 9%쯤 만약 지금 뭐 상태가 여전히 부진한데 이렇다면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이따가 뭐 10시 전에 그런 상황들이 회사에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좀 확답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 들고, 자, 개인들은 이게 금융투자 쪽 ETF를 통해서 굉장히 기관인 척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찬가지고 개인들이, 그리고 한마디로 옛날 같지 않다. 이게 그냥 어리버리 개인들 아니고요. 굉장히 학습이 됐고 똘방똘방하고 시장의 대처를 굉장히 기민하게 하는.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에서 하도 당한 것들을 코스닥에서는 당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뭐 선발대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추입 매수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천까지 기다렸다 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열심히 사자 이거고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급락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AI 투자와 수익성 간의 상관관계상에서 뭐 지금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도 사실 광고 수익이 꽤 나왔으니까 어제 10% 오르긴 했는데, 얘네도 작년보다 올해 AI 관련된 이 투자에 한 배 이상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갖고 그만큼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뭐 환영인데, 지금 투자는 어떻게든 디립다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느냐, 이제 조바심이 만약 부각이 되면 또 AI 버블론 같은 게 등장을 뭐 올해도 뭐 몇 번이고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되게 주기가 짧게 됐다가 뭐 엔비디아 실적, 마이크론 실적 가지고 다 뭉개면서 여봐라 AI 경쟁은 지금도 치열하다 이래가지고서 무마되고 넘어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크잖아요, 회사가 워낙. 그래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양자 로드맵이 어저께 우리나라가 선포를 해서 35년도 되면 세계 1등 퀀텀 칩을 만드는 국가가 될 것이다. 양자 기업을 2,000개나 만든다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양자에 올인하는 분위기인데 ICTK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노조 관련된 그 로봇 발언 하셨는데 어차피 올 세상이니까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또 노조에선 반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자, 지금 테슬라도 전기차에서는 슬슬 지금 중국의 전기차 라인 일부를 폐쇄를 해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궁극은 뭐 지난번에 로보택시 공개할 때도 IM 로봇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차 자체가 그냥 움직이는 휴머노이드는 아니지. 움직이는 그냥 로봇이야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리고 그냥 로봇 회사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어쨌든 현대차가 그런 거에 이제 가장 근접하는 회사를 최근에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7% 상승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늘 1.5% 하락이라는 게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뭐 2, 3% 이상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되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 뭐 어저께 미국에서 한번 깜짝 그 하락이 장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또 1월 마지막 날이고 해서 약간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주말장이긴 한데 어쨌든 밀리면 산다라는 수급은 너무 빵빵하게 지켜주고 있어서요. 잘 안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한 60 이상을 만드는 시장을 보니까 아이고, 그 수급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지수는 뭐 약간 마이너스 출발합니다. 움찔 뭐 야간 선물이 0.8% 빠졌으니까 사실 58이 40 그러면 마이너스 한 40 정도 출발해도 뭐 그렇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럭저럭 긍정적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뭐 막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출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저께 야간 방송 때 제가 추천주가 리브스메드였는데 글쎄요, 오늘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래도 플러스 출발하는 것으로 제가 약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급드린 거에 리브스메드 오늘 어느 정도나 해줄지 한번 지켜보시죠. 세면은 제가 잘 얘기한 거고, 사실 타이밍상으로는 지금 보듯이 5일선 타고 간다고 하면 오늘 반등이 좀 제법 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도 좀 올라가면서 그런 수급이 나오면서 나오게 될지 한번 이거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 103조라고 하니까 얘기 주신 것들이 그러니까 수급이 깡패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재료가 나온다, 뭐 환율 관찰 대상국 됐다고 뭐 슬퍼할 거예요? 그거 안 한 곳 없죠. 뭐 전혀 이상 없을 거고. 오늘 그 신규 상장 기업 지금 호가가 아마 대단히 높을 것 같은데 어디 갔어? 그렇게 높진 않네요. 역시 이게 좀 덩치가 좀 있어가지고 원래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글쎄 지금 막판에 뭐 1분 앞두고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만 10,000원짜리인데 16,000원 정도네요. 한 2만원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 정도 급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한 30초 이내로 시장이 글쎄 뭐 미국 시장 꿀렁댔다고 우리까지 괜히 뭐 엄청나게 여파를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그냥 전일 셌던 섹터가 눌림목 나왔다가도 재탈환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에너제는 한 18,000원 정도까지 뭐 나올 것 같네요. 순식간에 한 2만원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 더블 정도 얘기 드렸는데 한 2만원 정도 내외에서 가격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방금 리포트로 말씀드린 것 중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더 늘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해요. 네. 자, 일단 뭐 대덕전자 좋죠. NXT에서도 한 4~5%급이었는데 출발하면서 바로 8%급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오늘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우리 회원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은 어제 상쳤지만 오늘도 추가 상승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 아주아이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나름대로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눌림목이 나오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 자, 그리고 네, 덕양 에너제는 더블 가격 이상으로 일단 출발하고 나서 더 좋아졌어. 네. 차라리 괜찮은데요. 네. 출발이 좀 다소곳하게 했어요. 오늘 시장이 조금 별로라 그런지. 네. 그러고 나서 좋아졌고요. 아이고 뭐냐. 네, 리브스 매수는 출발은 플러스였는데 이내 마이너스로 밀렸어. 네. 마이너스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 네, 시장은 글쎄요, 뭐 그냥 보합 정도면. 근데 요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결단을 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막 보합 정도 있는 지수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못 견뎌요. 견디질 못해요. 야, 이렇게 끝나면 그냥 우리는 패배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지수가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언제 세계 시장이 이제 부러질지 몰라, 이제 이러는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지 훨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조급하다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예.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많이 안 가면 되게 이상한 시장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이제 급하게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아주아이비 올라갑니다. 그죠? 2%급에서 6%까지. 예. 오늘 수익 플러스 추천주인데 뭐 아침 분위기는 좋습니다. 스페이스X 지분 뭐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뭐 어제 그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벤처 캐피탈들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예. 자, 덕양아이제는 시가보다는 높게 올라갔고, 뭐 하이닉스 1% 플러스 돌았고, 양지수가 지금 약하지만 강밥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는 더 빠졌네요. 11%. 네.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예. 그냥 목록에서 없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자, 오늘 수익 플러스가 아니라, 네, 지금 그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대덕전자가 월등하게, 예,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서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그 CXL 이쪽인가요? 엑시콘도 오늘 되게 세고요. HLB도 지금 한 8%에서 10% 사이 그 계열사들, 예, 관련주들 흐름이 좀 약한 편입니다. 자, 지수는 거의 보합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이닉스가, 예, 또 다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한 2%까지 예, 급하게 좀 올라가는 모양들 나오면서 지수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대차는 다만 어제 올랐던 거에서 한 반쯤은 좀 토해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노조라든가 이런 이슈가 계속 있다고 보는 거겠죠. 예. 아주아이비, 네, 7%까지 상승세 더 키우고 있죠. 좋아요. 또 덕양에너젠도 출발을 한 2만원 내외였는데 거기에서 한 20% 정도 올라갑니다. 지금 ABL 바이오가 어떻게든 15%나 빠져요? 야, 이건 약간 비상급인데. 예. 많이 빠지니까 당연히, 예, 동반해서 뭐 바이오 계열 쪽 흐름은 좀 안 좋네요. 어찌됐든 거래소로 갈 알테오젠 빼놓고는 이제 최대어였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예. 리브스메드가, 예, 8만 100원까지 빠졌었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일선 타고 간다고 하면 오늘 마이너스급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 드려볼게요.
그리고 로봇 쪽도 뭐 일부 KT바텍이나 뭐 라운로보틱스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어제 이제 급등했던 미래세 벤처라든가 뭐 이런 눌림목 나오는 벤처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벤처들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쪽이 벤처 캐피탈이에요. 예. 오늘 컴퍼니 K 같은 거 올라가지 않았나요? 예. 어제 시간에서 상까지 갔는데, 그런 애들이 그 벤처 캐피탈 또 대장주 역할 가끔 하는 애들이거든요. 예. 뭐야, 컴퍼니 K는 어제 시간에서 상이었는데 1%밖에 안 올랐어? 뭐 이래. 오히려 금 가격 올랐다 이거 가지고 IT센글로벌은 8, 9% 상승이 나왔고, 대덕전자 13%까지 큰 상승. 그 뉴로핏은 이게 아침에 그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그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5% 지분 확보 공시가 나오면서 일단 제2의 뉴로메카 같은 느낌이죠. 그 뉴로메카도 왜 삼성자산 운용에서 5% 지분 공시한 다음에 막 한 두세 상 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에서 왜 얘네 거를 5% 샀지 이러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게 뉴로핏입니다. 예. 급등을 한 거예요. 네. 그거에 비해서 컴퍼니 K는 되게 의외다. 마이너스까지 나고 있네요. 예. 자, 유가가 한 3%급 올랐는데, 이제 진실을 안 건가요? 예, 별로 세게 안 올라가네요. 예. 흥구석유, 원래 한국석유 이런 애들, 유가가 지금 한 3, 4일 계속 올랐기 때문에, 합쳐져서 보면 꽤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반응은 좀, 미적지근하네요. 한 1, 2% 정도 올라 있는 정도에서 일단 멈추고 있고, 에이벨바이오가 그 단순히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빠지네요. 이게 뭐 HLB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데 16%급까지 빠진다고요? 예. 이건 거의 뭐 기술 이전이 반환됐을 때나 나오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인데, 이게 너무 과다한데? 아니, 그 재료의 어떤 그거를 좀 특징 짓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예. 좀 회사나 이런 데서 분명히 뭐가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움직이기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에이벨바이오랑 뭐 이런 게 내려가니까 바이오 섹터가 약하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뭐 하이닉스 힘으로 좀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있거든요. 아무튼 바이오 계열 쪽이 극히 좀 동반 약세를 띠는 게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의 가장 큰 좀 에러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3%급 다시 89만원, 어저께인가 91만원 찍고 나서 이제 밀렸는데, 또 어떡하냐 그런 분들 어제 좀 있었죠. 뭐 어떻게 100만원까지는 찍을 것 같은데 그냥 갖고 계셔야지. 뭐 하이닉스 뭐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AI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가끔은 나오는 건 맞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죠. 그래서 뭐 비싸게 지금 칩을 안 사겠다는 거냐, 뭐 그런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언제고 바뀔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1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뭐 사실 좌위죠. 엄청나게 세죠. 지금 뭐 4분기 때 20조 원 이렇게 벌었다 그래서 그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뭐 올해는 지금 1분기 때 흐름을 뭐 최소한 20조 후반에서 30조 원대 이렇게 크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지금 제일 높게 불러대는 영업이익이 무려 180조예요. 170조도 있었고 뭐 한 150조 이상 보는 데가 이제 많아졌고, 뭐 하이닉스도 한 140조 이렇게 보니까 그거 4분의 1씩 뭐 나눠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가격이 더 안 올라도 그냥 유지가 된다는 차원으로 보게 되면 매 분기 한 30조 원 이상의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1분기 때 보여주면 한번 광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집니다. 어이쿠,
리부스가 왜 8만원까지 깨진겨? 뭐 너는 뭐 바이오도 아닌데. 지금 이제 코스닥 분위기가 약간 좀 주춤해서 그런 것도 같은데 8만원 밑에는 오히려 좀 기회요인으로 보고 싶은데, 네. 조금 약하게 밀렸네요. 왜 밀린겨 도대체 8만원 밑으로? 누가 그렇게 밀라 그랬어? 예. 자, 소액이지만, 네. 79,700원에 조금 담궈봤습니다. 예, 너무 빠진 것 같아갖고, 예. 뭐 용인하지 못하겠어. 네. 이런 기분을 가지고 해보고요. 나라스페이스는 역시 아르테미스에 실리는 우리나라 이제 큐드 위성이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제작에 실제 참여가 좀 딥하게 있었다 그래갖고, 예, 흐름이 좀 나름대로 강합니다. 자, 대덕전자가 오늘 리포트 종목이나 뭐 어제 NXT 강세 종목군에서는 좀 돋보이는 흐름,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재료 아까 뭐 등재에서 뭐 빠졌다 이걸 가지고서 단순히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그냥 등재에서 빠졌다 이거에 대한 뭐 회사 설명이나 이런 게 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좀 판단 유보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정도 급이면 뭐 물론 뭐 계약 해지가 되면 뭐 하한가도 갈 수가 있겠지만, 그냥 명단 빠진 게 이 정도 급까지 내릴 거였어라고 하기엔 조금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워낙 뭐 코스닥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이제 변수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들을 또 내포하고서 시세를 만든 다음에 또 갑자기 이거다 이러고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회사의 어떤 입장이 나와서 그걸 좀 신뢰하게 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는데, 회사 입장 없이 그냥 내가 뭔가 추측을 해서 들어가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거나 대응하시지 않는 게 좀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뭐 15%급으로 낮춰도 될 만큼 이 이슈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 뭐 우리가 어떤 뭐 근거라든 이런 거 없이 그냥 15% 빠졌으니까 이건 너무해 이러고서 그냥 들어가기에는, 예, 좀 뭔가 약간 껄쩍지근한 이슈가 좀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저는 약간 판단 유보예요. 예. 아이고, 오늘 대덕전자만 그냥 빛을 봅니다. 오늘 리포트 바를 아주 제대로 느끼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예, 우뚝 서고 있네요. 오늘 대단한데요. 네. 저는 어저께 끝날 때인가요? 9시 반 이후에 갑자기 1000명이 넘고 1300분까지 오셔가지고, 왔다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가볍게 1000명을 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9시 10분 현재, 예, 엄청나게 많이 와주셨지만 780분 정도 계시네요. 네. 어저께 오셨던 분들은 뭐야? 일시적으로 어디서 결혼 하객처럼 일시적으로 동원된 분들이었나요? 예. 오늘 왜 안 오시지? 이따가 한 9시 반 넘어서 어디서 갑자기 때로 오시려나? 예. 어제는 너무 대단했었는데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만, 이따 9시 반 이후에 기적적인 움직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조정은 좀 생각지도 않게 커요. 네, 근데 뭐 얘가 이제 슬프긴 한데 그래도 또 지수는 꾸역꾸역, 예, 플러스를 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예. 난 괜찮아 뭐 이런 거죠. 유가주들 흥구석유는 조금 호가가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네, 어쨌든 뭐 하이닉스가 3%급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제 뭐 발주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는, 예, 나름대로 상승력이 좀 만들어지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뭐 제가 봐선 뭐 아주아이비도 있지만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뭐 그래도 제일 관심권이 생기겠죠. 아르테미스 성공적인 발사 이슈가 만약 나오게 되면 뭐 나라 스페이스 정도가 좀 조명을 받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는 사실 뭐 실적 절대값은 정말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실적이 좋아졌다면서 오늘 로보티즈가 10% 올랐고, 또 한라캐스트가 아까 한 6, 7%급이었는데 15%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봇들 안에 그러니까 하나둘 그 가미가 되죠. 뭐 이름이 바꿔서 로보틱스가 되는 애도 있고, 그냥 원래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장비 회사였는데 나도 로봇이다 이래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AMR이라든가 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이슈를 물고 들어와서 나도 로봇주로 인정해줘 이렇게 주장하는 기업들이 실제 뭐 그런 식으로 또 시장에서 반응이 나와요. 받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식이죠. 원래는 알루미늄 뭐 다이캐스팅이라 그래서 뭐 오늘 근데 이제 알루미늄 계열이라 사마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강하게 올라가는 거에 좀 연동됐을 수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갖고 뭐 만드는 회사니까 뭐 그런 걸로 보셔도 좀 어울릴 수는 있겠네요. 이 리브스메스 싸게 산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밀려? 이 녀석도 오늘 테스트하네. 어저께 그 리포트를 말씀드렸던 삼지전자 사가지고 조금 재미 보신 분들 있나 보네요. 아까 감사 인사 주신 것 같은데 잘 되셨네요. 자, 그리고 BL팜텍 이거 완전 급등주죠. 어제 거래 정지돼 가지고 하루 좀 안 움직이더니 오늘 또 시작하자마자 또 상이야. 이 연속상이 지금 몇 개째인가? 한 6개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 지금 코스피는 그냥 어저께 고점을 넘었네요. 어제가 5252였는데 지금 1포인트 더 넘어섰습니다. 장중 고점을 더 상회해버리는 1포인트라도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요. 지수 진짜 뭐 코스닥이 조금 쉬어도 또 코스피가 또 제대로 올라가면서 큰 상승 또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면 뭐 이게 근데 어제도 잘 아시죠? 어제도 변동성이 엄청 심했잖아요. 플러스 80 됐다 마이너스 뭐 90 됐다 또 플러스 한 6, 70 됐다가 이제 플러스 50 이렇게 끝났고, 코스닥도 아침에 플러스 30 됐다 마이너스 20 됐다 결국 플러스 30으로 끝났는데, 시장이 지금 밀어 올릴 만한 이제 수급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초반 수급 보니까 이게 희한한 게 이 코스피 코스닥 개인 수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코스피는 개인들이 개인 계좌에선 사요. 근데 금융투자에선 팔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은 개인 계좌에선 팔아요. 근데 금융투자 여기 보면 벌써 2천억 사자가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쪽 그 창구, 그러니까 ETF라는 게 많이 사면 금융투자 수급으로 잡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해석의 문제가 요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개인이 많이 들어와서 ETF 사는 게 왜 기관이 산 것처럼 보이는 거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개인들은 지금 뭐 보나마나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에 또 물밀듯이 들어와서 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 수급의 힘이 여전하게 굉장히 굳세기 때문에 시장이 밀려도 장중 조정 뭐 딥하게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받고 나면 또 꾸역꾸역 들어온단 말이죠. 이건 이대로 못 참지 뭐 이런 거.
그런 상황들 나오고 있고, 오늘 제가 아침에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그 미국에서 요즘 잘 오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일종의 광통신 개념인데요.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이게 이제 뭐 트랜시버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연결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거 하나랑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VC, 벤처 캐피탈, 요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보니까 파이버 프로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 뭐 대한광통신, 요런 것들 강세도 나오고 있고, 또 뭐 퓨리오사가 만약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이슈만 나오면 뭐 날라갈 게 뻔한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아주아이비라든가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것들도 뭐 어제 급등에 따른 뭐 후유증이나 눌림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여전히 희망이 꽤나 이제 뿜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죠. 제가 봐서는 벤처캐피탈이 이번에 코스닥 3000을 간다라는 어떤 그 정책적인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예요. 중장적인 관점으로 뭔가 하나는 들어가서 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수 스페셜이라는 한농화성 같은 거 좀 셌는데, 전고체도 뭐 미래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시장 규모는 되게 생각보다는 작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나오면 뭐 불이 안 나는 배터리예요. 밀도가 세요. 또 로봇에 오히려 이용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나와서 쓰다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큰 거 맞죠. 현대차는 어제 올랐던 거 한 반쯤 까먹었네요. 4%. 근데 뭐 걔보다는 지금 한 6배 큰 하이닉스가 4% 올라가니까 90만원 다시 찍어줬네요. 지수가 끝도 없습니다. 강합니다. 하이닉스가 90을 찍어줬습니다. 와, 세다. 그냥 하이닉스네요, 오늘은. 주인공이.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형주 쪽 여기가 사실 좀 심심해요. 약간 펄어둥둥합니다. 그리고 어제 지수 많이 빠질 때랑 약간 비슷한데, 어제 한 8, 90 빠질 때 보면 코스피에 올라가는 게 170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30포인트 올랐는데도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260개밖에 안 됩니다. 한 700개, 한 600개는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오르는 것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종목이 내려가는데도 지수가 한 30여 포인트 가볍게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게 다 똘똘한 종목 그 몇 개의 힘이 아닌가. 똘똘이 몇 개면 뭐 미국에서 유행했던 닙스 50죠. 똘똘한 50개가 시장을 뭐 다우를 1000에서 10,000까지 올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 뭐 우리 시장도 사실 그렇게 궤적이 온 거죠. 똘똘한 애들 수십 개가 앞장서면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 열심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약하니까 오늘 리포트 빨로는 현대글로비스가 좀 안 먹네요. 대신 뭐 대덕전자는 굉장히 먹히고 있고, 방금 수익 플러스 이슈로 말씀드렸던 뭐 벤처캐피탈, 아주아이비 다시 7%까지 올라가고, 또 지금 파이버 프로라든가 이런 것도 움직임 좋아요. 요게 실리콘 포토닉스 검사 장비 쪽으로 해서 또 유니크한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게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 요새 되게 견조하게 오르고 있는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이자 또 우주항공 관련주,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파이버 프로인데, 제가 이거 작년 그 봄 여름 때 완전 파이버 프로에 미쳐가지고 그냥 방송 나가면 맨날 파이버 프로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나름대로 시세 났죠. 그때 제가 그 TV에서 진행했던 수익 플러스 시간에도 요거 핵심주라고 한 4번인가 5번을 계속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진짜 좋은 기업이라서 제가 봐서 진짜 좋은. 근데 그때보다 지금 시세가 훨씬 좋아요.
그때는 한 7,000원에서 12,000원 정도 갔을 시세였는데 지금 18,000원 시세가 됐으니까 예. 그때보다 훨씬 좋아진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덕양에너전도 10,000원짜리인데 오이고 슬금슬금 예. 27,000원까지 올라갔네요. 예. 이러면 거의 조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천억짜리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른 퓨어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성과가 있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조단위급 회사가 되기에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역부족이었는데 아랑곳 안 하고 어쨌든 꽤 셉니다. 10,000원짜리 치고는 지금 은근슬쩍 비비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러다 30,000원도 찍어주겠어. 네. 네. 아까 ABL 관련해서는 워낙 많이 빠지니까 사실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 많이 섞고 싶진 않지만 대표주인데 왜 이렇게 빠져라는 거죠. 지금 아까 뭐 사노피의 파이프라인에서 이 동사의 이름이 지워졌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 재료가 돼서 엄청나게 빠지는데, 회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지 부분이 뭐 이따가 아마 좀 장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빠지는데 회사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뭐 어떤 곡절이 있는가에 대해서 해명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아까 왜 뭐 15 정도 빠졌을 때도 그냥 중립이다, 이거 뭐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뭐 20만원 깨지면 들어가요, 이렇게 단순히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덕전자는 지금 20% 가까이 올랐네요. 예. 오늘 리포트 종목 중에 가장 좀 히어로 성격이고, 아주아이비도 뭐 계속 튼실하게 그래도 좀 받쳐줍니다. 예. 근데 가짜뉴스라는 걸 회사에서 뭐 어떻게든 증명을 해내든지 뭐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가 없죠. 예, 혼자만 아는 가짜뉴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그게 가짜뉴스면 어느 미친놈이 가짜뉴스인 걸 지금 알고 있는데 주가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 꽂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꽤나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가짜뉴스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일부가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되게 뭐 세상 물정을 되게 늦게 알아서 나만 알고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가짜뉴스면은 이렇게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짜뉴스라는 걸 판단할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주가가 저렇게 빠질 리가 없죠. 예. 제가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가 아닙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한 바가 없는 걸 가지고 가타부타 뭔가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오히려 정확하네요. 예. 장비 문제다? 뭐 그 내용, 예, 제가 지금 찾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뭐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연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중단이거나 뭐 완전히 그냥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뭐 훼손이 됐다, 파기가 됐다 이러면 뭐 하한가 꽂았겠죠. 근데 지연의 이슈인데 그게 뭐 당사의 약물 이슈가 아니더라도 뭐 장비 이슈다, 이렇게 아마 설명이 방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노이즈는 노이즈죠. 예. 이따가 어쨌든 회사에 어떤 공식적인 얘기가 좀 나오는 걸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일부 좀 발빠르게 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아마 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회사가 이럴 때 요새는 이제 소통이 좀 빨리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기다리셨다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시게 되더라도 회사 안을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서두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지금 예, 뭐 코스피는 무난하게 상승력을 가져가는데 뭐 지금도 코스닥에 ETF가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죠. 계속 사전 들어오는데 결국 지금 저가 매수는 뭐 ABL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오늘 끝나고서 보면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사게 될 테니 이따가 이제 장 끝나고 확인해 보면 뭐 당연히 ABL 바이오 쪽, 금융투자 쪽은 아마 샀을 것 같아요. 오늘 ETF가 멈췄으면 안 샀겠지만 계속 들어왔다고 하면 샀을 확률이 높죠. 예. 이렇게 보면 뭐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건 금융투자 쪽으로 분명히 들어올 텐데 방금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던 것처럼 이게 그 관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연이 돼서 받을 어떤 뭐 수령될 금액에 대한 지연 효과 이런 것들이 최소 뭐 몇 분기 뒤로 가는 거냐 아니면 뭐 위태위태한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냐. 자, 대덕전자가 무진장 뿜어주니까 지금 심택도 9% 올라갑니다. 이게 기판주는 약간 때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 와, 덕양하이젠 에너젠도 지금 28,000원대까지 올라갔고 대덕전자가 무려 21%까지 올라가면서 나머지 기판주도 좀 끌고 올라가는 면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조금 범위를 넓히면 뭐 하이닉스가 세서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이게 그런 소부장 안에서도 이렇게 20%짜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른 애들도 괜히 또 우쭐대거든요. 반도체 소부장에서 날아가는 거 있다 이러면 또 같이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기판주를 비롯해서 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좀 톡톡 튀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후장 돼서도 지금 분위기 정도의 대덕전자와 만약 그 하이닉스가 유지된다고 하면 나오겠죠. 예. 뭔가 더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가주는 도드라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또 빠지지도 않아요. 어쨌든 유가가 지금 제일 이제 기대를 하는 건 아무래도 뭐 유가가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 뭐 낮아져야 된다. 이건 이제 미국의 바람인데 뭐 미국도 모르지 않겠죠.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유가가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걸 모르지 않지만 그건 어차피 또 공격이 성공적으로 빨리 끝나면 금방 안정될 이슈라고 보고 뭐 주말 사이에 지금 그 항모 전단이 꽤 이제 근접을 하고 있었을 테니 트럼프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런 부분들은 주말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좀 뭐 약간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가도 어쨌든 3, 4일 지금 계속 오른 건 맞거든요. 네. 약속에 9시 반이 되니까 정말 1000분이 넘으셨어요. 아니, 지금, 뭐지? 9시 반까지 어디 딴 데 가서 들으시다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셔가지고 한 700분에서 지금 1000분까지 갑자기 늘었는데 자, 이 기세라고 하면은 이따가 10시쯤 마칠 때 어제와 유사하게 한 1200분, 1300분까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감사하고요. ABL 뉴스가 나왔다고요? 잠 볼게요. 무슨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그런 거 좀 설명하는 정도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회사의 입장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얼마나 이제 뭐 방어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회사에서 쉴드를 쳐주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아, 뉴스 하나 뜨는 것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제 시스템이 굉장히 느려졌어. 이게 뉴스 하나 뜨는데도 9시 반 뉴스 요거 뜬 거 아까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죠? 빨리 받으신 거 있어가지고 지금 뭐 텔레그램이라든 이런 데 보면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빨리 뜨기도 하고 그러죠. 자, 미국에선 셧다운은 일단 막혔네, 안 하기로 했네요. 네. 자, 지금 ABL 바이오 관련해서는 사노피 입장은, 모집 환자라든가 타겟, 변이, 단백질량 등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추가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임상 이상 되기 전에 약간의 이제 추가 임상을 그러니까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상 단계에서 2상으로 넘어가는 걸 바로 하지 않고 하나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인원을 더 늘려갖고 조사를 하겠다는, 중간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상 기간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이상으로 진입하는 기간이 이제 지연되는 거고, 결국은 상용화가 돼서 블록버스터 신약이 돼야지 그거에 따른 이제 기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로얄티로 받게 되는 건데, 어쨌든 임상 자체가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또 하나의 중간 임상이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의 그 상황을 말 그대로 이게 10%쯤 빠지는 게 맞아, 20%쯤 빠지는 게 맞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임상의 어떤 순위에서도 이제 밀렸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이 정도 급이라면 이게 사실 판단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임상이 밀렸다. 근데 이게 과연 몇 달 밀린 거냐, 몇 분기 밀린 거냐, 한 1, 2년 이상 밀린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고, 이러다가 기술 이전 반환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셈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11선, 21선 정도 급이죠. 지금 순간적으로 20만 원이 잠깐 깨졌다가 20만 8천 원인데, 이게 완전히 반환이 됐다 그랬으면 오늘 하한가였을 거고요. 어쨌든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이상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중간 검사를 하겠다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급 정도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21선의 생명선 정도는 지키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완전히 반환됐어요 이거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주장할 수는 있어요. 공매도 친 사람들은 와 이거 무진장 악재야 이렇게 계속 쿠션을 넣으면서 더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게 아니고, 야 이게 수년 됐는데 한 두세 달이면 또 만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오늘 15% 아까 최대 18%까지 해서 19만 9,900원까지 순간적으로 찍어줬는데, 이 정도면 과도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제 지금 제가 봐선 여기 지금 21선이 20만 5천원 정도 같은데, 21선이 지금 20만 7천원이네.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지금 21선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생명선 비슷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선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이제 마지막 보루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뻥난 거 아니니까 지켜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 지금 21선에서의 공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아마 더 해봤더니 정말 못 쓰겠어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날 상황도 결국 몇 주 내지는 몇 달 정도는 있다가 나올 상황이라, 그만큼 시세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치게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반발력도 있을 법하죠. 아니 뻥난 게 아니고 임상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지연이라든가 이런 거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악재가 나온 건 맞죠. 그런 게 지연되거나 이제 늦춰진다 이럴 때 이거 좋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수급은 제가 봐서는 뭐 ETF 수급은 어쨌든 ABL도 계속 받치러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종목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개념이 아니고 그냥 구성된 대로 그냥 자동방으로 ETF 자금이 유입될수록 그냥 쏴주는 거니까 계속 들어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안에서 이제 유도리는 얼마 뭐 오전에 다 쏴 아니면은 오후까지 좀 분할해서 쏴 이런 부분인데 계속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20만 5천 원 정도 내외에서의 공방이 계속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오, 코스피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 어저께 급락했던 HPSP 이런 것들 오늘 다시 한 5, 6% 올라가고 있고요. 제주반도체 세고 리노공업이 또 25%나 올랐어요. 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하이닉스 강세 그리고 뭐 대덕전자도 24% 올랐는데 지금 리노공업 그 뭐 소켓 쪽 소모품이죠. 그거 하는 녀석들 강세가 또 엄청나네요. 보니까. 자, 9시 40분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그 지난주 오늘도 이제 나가지만 815 머니톡이라는 데 나가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리고 온 것 같은데 한 5,300 정도 올라오면 대충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진다고 조심스럽게 얘기 드렸는데 자, 지금 시장이 조금만 더 오르면 정말 오늘 5,300 정도 찍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강하게 일단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코스닥은 어쨌든 지금 ABL 이슈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이고 또 2차전지도 오늘 좀 약해요. 에코프로도 좀 약하고 반면에 지금 하이닉스는 독야 청청이고 또 반도체 소부장들 이끌고 가고 있고 또 일부 로봇주들 쪽 움직임 좋고 하이닉스가 지금 어저께 그 NXT 고가를 넘어섰네요. 91만 원이었는데 어저께 이걸 넘다 보니 뭐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가는 거 거의 좀 기정사실처럼 밀어붙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되게 세게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들 그냥 들썩들썩거리게 만드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오, 이거 진짜 3만원까지 갔어. 야, 한 더블 시세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봤지만, 오우, 3만원. 그럼 이거 4만원 가면 끝장나는 건데, 예. 야, 오늘 또 이렇게 또 대박주가 탄생하는, 오늘 이렇게 올해 이제 순수하게 들어온 첫 종목이라서, 시장에서 평가가, 예, 굉장히 좀, 예, 나이스하게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태로 봐서는 그렇게 아주 치명적으로 좋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급 싸움인데 얘가 의외로 그 유동 물량이 이번에 첫 상장 되고 나서 좀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16%인가? 전체 수량에서. 그러니까 되게 좀 요새 그 12월 1월에 아니 11월에 상장됐던 애들 보면 보통 한 30% 내외였는데 유동 물량이 되게 적은 게 아마 좀 타겟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좀 귀해 보인다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와, 하이닉스가 92만원까지 터치라면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세게 올라가는데, 예. 개별주 지금 질문하셔도
답 드리기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개별주 질문 하지 말라고 지금 여러 번 안내도 나가고 있는데, 예. 자꾸 여러분들은 진짜 왜 이렇게 개별주 질문을 하실까? 예. 여기 그런 방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여러 명 관심사가 큰 ABL은 오늘 하도 독특하게 움직이는 데다가 이제 그 코스닥 내에서의 위상도 있으니까 얘기를 자주 섞게는 되는데, 그냥 개별 종목 질문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대덕전자가 25% 올라가는 것도 뭐 엄청나게 특별한 거 있겠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포트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왔고, 목표가 상당히 올리는 식으로 해서 리포트 나온 게,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 거죠. 72,000원까지. 근데 뭐 그것도 이제 금방 도달이 될 것 같은 모습이네. 종목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면 그건 좀 어쨌든 그 종목을 이끌고 가는 그 임자들이 오늘이 날 잡았다 이렇게 하고 올리는 거고, 그게 가시화되면 뉴스라든가 이런 걸로 뭐가 잡히는 게 있겠죠. 지금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현대차의 그런 밸류체인이라든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납품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재료가 돼갖고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현대차가 빠져도 하이닉스가 지금 92만원 이상을 가주면서 뭐 시장을 완전히 그냥 들고 날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대단한데 어제까지의 세로는 그냥 어제로 끝이고, 어제 장중 초반에 잠깐 밀렸던 거 91만원에서 85만원대까지 밀리고 나서 그게 오래 가지도 않고, 이제 올해는 실적이 정말 그냥 급이 다르다, 이거로 인해서 일단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그냥 바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상승입니다. 대덕전자 지금 27%까지 상승하고 있고, 덕양에너젠도 4만원을 향해서 거의 직진하는데요, 분위기가. 네, 그거에 비해서는 뭐 ABL은 제 생각에 한 20만원에서 한 20만원 6, 7천원 요 정도 사이에서 아마 그냥 자동방으로 들어오는 ETF 수급이 있으니까 견딜 거는 같아요. 20만원 잘 안 깨고. 근데 뭐 완전 이제 파토난 게 아니라는 관점이니까. 근데 어쨌든 좀 수년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자, 뭐 하이닉스가 초강세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약간 좀 그냥 그 얹어가는 느낌이에요. 뭐 삼성전자가 좀 주도하는 건 아니고, 하이닉스가 좀 주도하면서 뭐 소부장들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하이닉스도 어제 이제 그런 뭐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 얘기를 했지만, 하이닉스도 이게 진짜 대단한 게 그 3사죠. HBM 만드는 3사가 지금 다들 도전하는 그런 흐름들이 HBM에 있어서는 뭐 내가 넘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만들 HBM의 어떤 목표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감안해 보면 합치면 이게 1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점유율 목표대로 보면 한 120, 3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헛다리 짚은 거죠. 근데 하이닉스에서는 어제 그랬거든요. 자기네가 그 시장 점유율의 배분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아마 올해는 다 완판이 됐을 거고요. 만들 거에 대해서 뭐 각 3사가 거의 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내년도가 진검승부가 되겠죠. 뭐 HBM4가 본격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가격 보고 또 성능 보고 이러면서 좀 그 물량에 대해서 유도리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각사마다 다 자신감을 내보이니까. 근데 오늘은 하이닉스의 자신감,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실적과 CEO의 자신감의 시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이재용 회장께서는 그런 자신감을 은근히 얘기를 안 하는 반면에 3, 4일 전에 최태원 회장은 그랬잖아요. 하이닉스 2천조까지 가야 된다고. 예. 그런 뭐 다소 좀 억지스럽지만 그런 자신감을 내보이는 거 자체가 보여주는 거. 그러면 이게 뭐 150만 원까지 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150이 아니에요. 240이에요. 240. 예. 회사의 그 가장 대주주이자 뭐 총책임자가 얘기하는 비전은 240만 원이라고요. 예. 240, 그러니까 150도 엄청 높은데, 근데 솔직히 회사 사정, 뭐 업계 사정 제일 아는 게 뭐 한 번쯤 공장 견학 가고 회사 방문해서 뭔가 알게 된 그런 애널리스트보다는 그 회사 끌고 가는 뭐 CEO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뻥이 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는 2천조까지 뭐 갈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보내겠다든지 뭐 그렇게 가도 이상할 게 없다든지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느껴주는 어떤 그 자신감의 그 에너지가 지금 하이닉스를 또 깨운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봐서. 그러면서 끌어올리는 거다. 예, ABR 바이오는 뭐 사실 오늘 이거 보면은 이게 너무 늦게 이제 좀 수년되니까 팔겠다는 분들 있을 거고, ETF 수급 자동방으로 들어오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랑 지금 맞물려 있는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죠. 21선 정도 20만 7천 원 정도 내에서 공방인데 뭐 지금 살짝 4, 5천 원 올라왔다고 좋아하실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봐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완전 파토가 아닌 바에는 한 10% 정도 내외가 제가 봐선 그냥 경험치상으로는 적당한 것 같으니, 뭐 15% 이상 빠졌거나 이제 20만 5천 원 밑에는 좀 오버했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추세가 지켜지려면 20만 5천 원 밑으로 안 끝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그냥 대덕전자가 27%까지 올라가니까 심택이 14%까지 올라갔어요. 예. 왔다 세다. 예. 엄청 세게 올라가네요 진짜. 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니까, 하이닉스 중간이 뭐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하이닉스 가지고 제일 화제가 된 분이 누구죠? 예, 여기 물어볼 것도 없어. 제일 화제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화제가 된 사람 전원주 할머니 아니에요? 전원주 할머니? 예, 전원주님. 예, 그분이 판다고 하면 그때 팔면 되겠네. 예, 딴 거보다도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예, 하이닉스는 그때 팔면 될 거 아니에요. 팔았단 얘기 들리면 그때 파세요. 워렌 버핏도 왜 여러분들 보실 때 보면은 분기별로 해서 그 회사 포트폴리오 공개되면 막 그때부터 막 사고 난리잖아요. 중간에 뭐 워렌 버핏이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뭐 중간에 뭐 샀다 뭐 팔았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회사에서 공시자료 나오면 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뭐를 집중적으로 샀는지 이런 것도 이제 뒷북으로 밝혀지는 바가 있는데, 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하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제일 정답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 하이닉스를 얼마에 파는 게 제일 정답일까 생각해 보면, 뭐 지금 따고 배짱이라고 낮게 사는 분들은 뭐 지금 팔 생각이 전혀 없겠죠. 예. 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신경일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업계에서 제도권에서는 150을 제일 높게 부른 거고, 최태원 회장은 2천조까지 가야 된다는 뭐 역산으로 해보면 240, 50까지 본다라는 얘기고,
뭐 시장을 좀 끌고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시장을 좀 끌고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이 약간 끊어진 거야 뭐야. 예. 뭐야. 예. 사실 아직 가지도 않은 가지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일매일이 그냥 뭐 모험 구간이지만 이걸 이제 겠으면 충분히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예. 자, 아이 뭐야 이거 지금 제 프로그램이 막 끊기고 난리가 났네. 예. 그렇죠. 이게 뭐 계속 얘기 나온 거지만 하이닉스가 뭐 한번 도전을 하려면 그 ADR 발행 이슈도 그게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ADR 미국에다 발행해서 그러면 마이크론급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면 뭐 지금 가격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가격을 염두에 둘 수도 있거든요. 예, 마이크론급으로 인정받게 되면 사실 마이크론이 뭐 반밖에 못 버는데 시가총액은 엇비슷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를테면. 네. 근데 뭐 그런 건 있겠죠 여러분. 네, 하이닉스 지금 6%인데 대덕전자 20 몇 프로보다는 분명히 덜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상대적인 그래서 아쉬움이란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겠는데, 야 근데 그거에 또 이면에는 또 변동성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보면 또 많이 빠지는 게 개별주 소형주들인데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한 플러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누가 제일 끝까지 버틸 거냐 이런 부분도 투자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올라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제주반도체 13% 올라가니까 하이닉스보다 2배 좀 올라가니 좋은데 제주반도체가 도대체 뭐길래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또 악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갑자기라도 인사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달은 아마 세계에서 넘버원의 증시를 우리가 한 달 내내 봤고요. 도대체 이런 시장도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는데 1월이 끝나고 2월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분위기가 쌓이지는 않을 것 같고 짙지 않는 수급이 여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물이 계속 들어오는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들어오면 배가 그냥 뜨는 거죠. 예, 무거운 배가 뜨는 것처럼 뭐 지금 장은 그런 장의 분위기가 계속 있는 겁니다. 예. 열심히 될 때 몰아붙여가지고 드시고 뭐 끝에는 제가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꼭 알람을 들릴 테니까 지금은 열심히 그냥 홀딩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개별 악재가 이렇게 가끔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언급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는 그냥 아직도 그냥 스테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1월 마지막 장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달에 뵙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2월 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